예,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김상배 교수입니다. 앞에 두 분께서 이공계 베이스에서 굉장히 생생한 그 기업계와 또는 공공부문, 특히 국방 분야에서 벌어지는 인공지능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세 번째로 발표하는 저의 미션은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를 사회과학 내지는 국제정치학적인 프레임워크, 특히 또 외교안보 프레임워크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 제기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좀 플랫폼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인공지능 패권과 주권이었는데, 아무도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런 개념들을 AI라고 하는 첨단 기술하고 연결시키는 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발표한다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 뽑아봤어요. 하나에 한 2분 정도씩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좋은 기회가 왔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포럼의 날짜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오늘하고 내일이 AI 서울 정상회의를 좀 하는 날. 그래서 지난 11월에 영국에서 1차라고 우리가 2차 좀 하는. 또 내일은 AI 글로벌 포럼이랑도 같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거는 작년 9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제안하셨던 걸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이고, 올해 또 9월에 또 큰 회의가 하나 열리죠. 예, 그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련된 고위급 회담이라고 해서, 이건 아마 작년 2월달에 네덜란드에서 열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가서 회의고, 또 올해가 좀 이런 거를 하는 운이 좋은 해인 것 같아요. 지난 3월달에 또 하나 있었죠.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테마가 AI와 관련된 또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민주주의 주제를 다루는 부분이었습니다. 공통점은 영국이나 네덜란드 또는 미국이 1차로 하고 2차를 하는데 아시아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중에 디지털 강국이고 글로벌 중견국인 한국에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위상이나 우리의 역할을 발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좋은 타이밍이다. 오늘 포럼도 좋은 타이밍이고 올해도 우리의 AI의 국가전략과 관련된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보면 개별국가 차원이나 이런 정부 간 협의체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논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엔이나 OECD나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서도. 아마도 그중에서 가장 큰 거는 올해 9월에 유엔이 AI 윤리 규범과 관련된 기준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어서 또 가장 상위의 국제기구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AI 규범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렇지만 그 내용과 명확한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를 이 새로운 규범에 반영하려고 하는 규범의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규범 경쟁 안에 제가 오늘 주제인 인터넷 패권 경쟁이 만나게 되는 부분이죠. 규범 그러면 이게 좋은 얘기잖아요. 옳고 그름이 잣대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이면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투영시키려고 하는, 또 지정학적인 차원에서의 이해관계, 자기의 생각을 투영시키려고 하는 패권 경쟁이 겹쳐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 규범 경쟁에 이런 패권을 담는 문제는 규범이 결정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결정되고 나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도 AI와 관련된 우리의 이익 또는 주권 이런 것들을 좀 지키려고 하는 전략이 필요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패권이라고 그러면 이게 말은 쉬운데 그 패권이 뭐냐? 자기 실력을 닦아가지고 기술 개발 많이 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종류의 힘이 1차적으로는 중요한, 국제정치에서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 AI 분야에서도 자기의 힘을 기르는, 역량을 기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대 국제정치와 미래 국제정치에서의 패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힘이 있다고 힘으로만 밀어붙여서 상대방을 내 편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도 장악해야 되고, 이 분야에서는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고, AI의 생태계도 장악하는 경쟁이라든지, 안보에 대한 얘기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디지털 기술 중에 부쩍 안보와 안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기술이 AI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런 분야에 무엇이 안보다라고 하는 다음론의 표준도 장악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질서를 운영해 나가는 규범을 장악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 분야에서 이런 경쟁들을 벌이고 있고 유럽이 틈새를 치고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도 디지털 강국이자 글로벌한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AI의 주권적 영역을 독자적으로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 그런 어떤 숙제 같은 것들이 좀 남겨지지 않나 싶습니다. 연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렇다면 AI와 관련된 기술의 경쟁, 표준의 경쟁 또는 안보 표준의 경쟁 내지는 규범의 경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라는 걸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기업 간이 경쟁하는 거겠죠. AI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지만 최근의 양상은 모두가 다 국가 또는 정부가 나서서 이걸 지원해주고 좋은 제도 환경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경쟁들이 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하고 중국이 2010년대 중후반부터 부쩍 이런 분야에 나서고 있고 다른 선진국들도 이런 경쟁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벌이고 있는 AI 경쟁의 현 주소는 어디냐? 우리가 무슨 경제하고 싸움하는 얘기하면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냐? 얼마나 앞서 있고 얼마나 뒤처져 있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앞서 이공계 선생님들은 더 섬세한 어떤 말씀을 하시겠지만 국제정치하고 아주 큰 얘기를 좋아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얘기하면 미국이 기초적인 원천기술 분야는 여전히 앞서가고 있고 중국이 응용기술 분야에서 무지하게 쫓아오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런 AI의 응용기술 분야에서 막대한 그 규모의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생성되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해가면서 또 AI를 다시 혁신하는 그런 게임을 좀 벌여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간단하게 4자 산업 비슷하게 얘기하면 양적인 차원에서는 중국, 질적인 차원에서는 미국, 양중질미 이런 정도의 현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세세한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냥 크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이런 과정 속에 중국이 갖고 있는 관심은 양을 늘려가지고 특정한 어떤 티핑 포인트에서 질적인 전환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도약의 계기를 노리고 있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질 전화라는 우리 변증법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중국의 지금의 미션이지 않나 싶고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지점을 막기 위한 미국의 그 추격을 차단하려는 전략이 지금 가동을 벌이게 되는 지난 6, 7년 동안 좀 더 부쩍 그런 것들이 세지기 시작하는 거죠. 봉쇄하자라고 하는 이런 전략이 좀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봉쇄 전략이라는 건 약간 역설적인 것 같아요. 봉쇄에서 막히면 주저앉지만 그게 안 막히면 반발해가지고 더 튀어오르는 경향들이 있는데 현재 중국의 양상은 그런 봉쇄를 받아가지고 주저앉기보다는 반발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쪽에 게임을 하고 있게 되는 양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AI 기술을 둘러싼 양국의 경쟁이 전개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앞으로 점점 더 앞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생성형 AI를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될 것 같다. 그 경쟁은 기업의 경쟁인 동시에 그것이 갖는 함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주고 좋은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고 더 대외적으로 이런 새로운 기술을 담아낼 수 있는 보편적인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경쟁으로 가는 이런 걸 보통 종합국력 경쟁 그러잖아요. 미래의 종합국력 경쟁의 하나의 어떤 감상의 포인트가 AI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AI에 대한 경쟁은 기술 자체를 좋은 걸 혁신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와 관련된 표준이라든지 또는 환경과 플랫폼을 만드는 경쟁도 연결되어 가는 연동되어서 발생하고 있는 양상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AI 알고리즘의 어떤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경쟁들 그런 과정 속에서 여태까지는 표준을 널리 확산시키고 생태계를 개방적으로 조성해가지고 거기서 일종의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AI에 해당되는 건 널리 공개해가지고서 그렇지만 거기 핵심적인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기타 어떤 기술 부분에 대한 소유는 갖고 있으면서 개방의 전략과 소유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미묘하게 만나는 이런 전략을 추구했던 게 아마도 여태까지의 미국 빅테크의 전략의 핵심 요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성형 AI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AI를 공유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AI와 소프트웨어 자체도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경쟁의 양상이 되고 또 오히려 예전 같았으면 오픈된 공개 플랫폼에서 받아다가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었다면 최근에는 그거 자체를 비공개하고 독점화시키는 뭐 이런 식의 게임이 벌어지고 그게 기업들 간의 게임으로 벌어지기도 하면서 선발 주자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생태계 유지하고 후발 주자는 나눠 쓰자고 뭐 이런 경쟁들이 벌어지는데 더해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쟁하고 연동이 되면서 미국이 중국을 오히려 견제하고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겹치는 모습으로 좀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점 더 그 가속화되는 양상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오히려 고립화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게 되고 중국은 거기에 당해서 주저앉기보다는 자기의 자체적인 생태를 꾸리려고 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최근에 이제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 세상이 둘로 쪼개져 버릴 수도 있는 스플린터넷이라고 그러죠. 분할되어지는 인터넷 세상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들에 대한 우려도 낳게 할 정도로 표준의 경쟁이 플랫폼의 경쟁을 넘어서서 생태계를 주도하려는 경쟁으로 좀 발전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또 하나 아까도 계속 말씀이 나왔고 올해 벌어지는 다양한 AI 관련된 국제회의의 화두이기도 한데요.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안전 내지는 안보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둘러싸고도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 외교 안보의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의도적으로 또는 뭐 의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해를 끼치면서 그쪽에 안위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게임들이 벌어지는 동시에, 그죠? 그게 뭐 그냥 기업이나 개인 행위자일 수도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안보를 논할 정도의 민주주의도 야기한다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AI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행위자가 사람에 대해서 가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최근에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AI의 안보 이슈냐에 대해서 먼저 개념적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안보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이런 신흥 기술과 관련된 프레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서 혹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세이프티의 문제로 이해를 한다면 혹자는 이코노믹 차원에서 시큐리티, 경제 안보의 문제로 보고 또는 체제의 어떤 안보의 문제로 보는 쪽도 있다면 또는 군사 안보 이슈로서 문제를 본다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인간 자체에 대한 위협을 하는 인간 안보의 문제로 보게 되는 이런 담론들이 좀 중첩되고 있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런 이슈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규제할 것이냐,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런데 목적은 같지만 다들 생각이 다르다는 게 또 국제정치 분야에서 이 이슈가 쟁점이 되는 양상이고, 이런 맥락 속에서 그 분야를 규제하는 규범을 만들려고 하는 논의들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좋은 얘기로서의 AI를 규제하자는 얘기뿐만 아니라 그 규제하는 관련된 프레임을 어떻게 잡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냐, 오히려 상대방하고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좋은 지평을 펼쳐놓는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게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AI에 관련된 경쟁은 규범 이슈를 둘러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 분야를 치고 나간 건 유럽인 것 같아요. 유럽이고 지난 3월달에 유럽연합의 AI법을 지금 집행하기로 좀 해가지고 조만간 이제 발효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기술 종속을 우려해가지고 AI의 어떤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규제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속내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법이지 않나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는 유럽 모델보다는 기업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혁신을 좀 지켜주면서,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법보다는 대통령 행정명령 같은 그런 수단을 통해서 어떤 AI의 부작용을 좀 완화하려고 하는 안전장치들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또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안보, 기술 추격을 견제하는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AI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수출 제재라든지 또는 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좀 수단을 좀 발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AI 중에서도 이게 안면 인식 AI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뭐 체온을 재기 위해서 썼던 그런 인식들, 다양한 데이터를 걷어가는데 그런 문제가 미국하고 중국의 쟁점이 되는 것들을 보면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AI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제와 감시에 활용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체제의 문제, 중국이 갖고 있는 정치 체제의 성격도 문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기되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의 양상들은 중국이 벌이고 있는 다양한 어떤 국내적인 차원에서 규범의 제정이라든지 또는 중국도 보면은 1대1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로 자신들이 선행적으로 만들어낸 AI 규범을 전파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의 연대의 세력들을 좀 만들어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미국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들로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AI 규범의 내용적인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어떤 면에서는 서방 진영의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서방 진영하고의 규범과 같이 생각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소위 말하는 다운표친 불순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AI가 작동하는 것들에 대한 금지를 하는 규정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지고 있는 양상들은 최근에 유럽이 이후에 AI법을 통해서 뭐 생체 인식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또는 데이터를 개인적인 특성과 행동을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스코어링하는 점수를 매기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약간 충돌할 수 있는 그래서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서로 경합을 하는데 경합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비대칭적인 차원에서 대립과 균열의 전선들이 형성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느 한 가지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복합적인 어떤 이익 갈등의 형성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마무리하면서 후반부에 남은 시간 동안 좀 정리해 드리는 것은 그럼 이런 거에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얼추 판단해 보기에 최근에 AI 규범과 관련된 한국 내에서의 담론은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모델로 계속 쫓아가는 식의 모델보다는 혁신과 규제를 균형 맞추는 이런 모델로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쉽게도 경제나 기술이나 산업하시는 분들의 담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외교나 안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복합적으로 반영한 프레임을 짜서 보자면 제가 사회안전, 경제안보, 체제안정, 군사안보, 또 인간안보 뭐 이런 다양한 프레임들이 경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안보 프레임 안에도 각각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익의 어떤 그 내용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적인 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올해 부쩍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AI와 관련된 국제 규범 관련 회의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손님 맞아가지고 잔치 벌이는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좋은 말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서 있는 날카로운 어떤 이해 활동의 축을 제대로 읽어내고 우리가 디지털 강국으로서 자랑만 할 게 아니라 또는 중견국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도 발휘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이런 규범적인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강대국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강대국들은 서로 싸우고 있느라고 힘싸움을 하느라고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힘이 약한 중견국의 입장에서 지적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실천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어떤 중견국의 리더십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과정에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AI와 관련된 분야에서 어떤 각기 국가의 어떤 주권적인 역할들 또는 역사나 문화의 특성 같은 걸 반영하는 AI 개발에 좀 더 몰입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다양한 국가들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하고 일종의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죠. 동지 국가들인데 그런 국가들하고 서로 연대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중견국의 리더십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기술의 역량이라는 차원이라든지 또는 표준이나 생태계를 장악하는 이런 차원에 대한 얘기 또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안보 현실의 독특성에서 비롯되어지는 복합적인 안보의 프레임에 대한 경험들
또는 우리가 규범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최근에 글로벌한 중견국으로서 발휘하고 있는 리더십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한국은 사실 이런 걸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나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거론해놓고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종목에서 나름대로 메달권에 진입해서 경기를 벌여볼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제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중요한 AI 관련된 국제 회의들이 올해 이렇게 여러 차례 국내에서 열리게 되는 것도 뭐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정도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